손흥민 새 감독 선임 관련 솔직 발언. 싱가포르전 7에서 0대승 진짜 이유, 정밀 분석. 2022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과 정몽규 회장 사퇴 여론 등 어수선한 상황 속에 소방수로 나선 김도훈 감독이 실험과 실리를 모두 얻는 지도력을 보여줬다. 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6일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5차전에서 싱가포르를 7에서 0으로 크게 이겼다. 승리를 거둔 한국은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C조 1위, 승점 13를 확정하면서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 대표팀 정식 사령탑 자리는 현재 비어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월 아시안컵 성적 부진을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5월까지 새 감독을 뽑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축구협회의 새 감독 찾기는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3월 황선홍 감독에 이어 이번 6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김도훈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김도훈 감독이 지난 2021년 라이언시티, 싱가포르를 맡은 바 있다는 점이 선임 이유였다. 3월 당시 대표팀을 임시로 이끌었던 황선홍 감독은 이미 올림픽 대표팀 감독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A 대표팀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그리고 홈에서 열린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에서 1에서 1로 비기면서 아시안컵 후유증이 이어지는 듯했다. 다만 태국 원정에서 3에서 0 완승을 거두며 한국 축구의 위기감이 번지는 것을 일단 막았다. 하지만 또다시 임시 사령탑 체제로 대표팀을 맡게 된 김도훈 감독의 상황 역시 좋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 감독은 싱가포르 출국 때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고심 끝에 감독직을 수락했다. 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만 선수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승을 다짐했다. 김 감독은 이번 대표팀 명단에 황인재, 포항와 박승욱, 김천, 최준, 서울, 하창래, 나고야, 황재원, 대구, 배준호, 스토크시티, 오세훈, 마치다 젤비야 등 총 7명이 새로운 얼굴을 포함했다. 이 가운데 황재원이 싱가포르전에 선발 출전했고 박승욱과 배준호, 오세훈 등이 교체로 나서면서 성인대표팀 A매치 데뷔전을 치르며 7에서 0대승에 힘을 보탰다. 싱가포르전에서 새로운 얼굴들을 기용하는 실험과 대승을 통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실리를 모두 챙긴 김도훈호는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맞붙는다. 분명 중국은 싱가포르보다 어려운 상대다. 그러나 중국은 3월 싱가포르와의 1차전 1에서 1무에서 비기며 체면을 구겼고 6일 태국과는 1에서 1로 승부를 가르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못한 점은 김도훈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대승으로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한 만큼 김 감독은 주축 선수들과 함께 자신이 뽑은 새로운 인물들을 적절히 기용하면서 대표팀 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손흥민이 싱가포르전을 승리로 이끈 뒤에 임팩트 있는 한마디 남겼다. 플러스 이유. 손흥민, 토트넘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6일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한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5차전 싱가포르 원정 경기에서 7에서 0대승을 거뒀다. 4승 1무, 승점 13가 된 한국은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정된 중국과의 최종 6차전 홈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 1위를 확정해 각 조 2위까지 주는 3차 예선 진출에 성공했다. 같은 조에서 2위 중국, 승점 8은 3위 태국, 승점 5과 홈경기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또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은 155위 싱가포르와의 역대 전적에서 23승 3무 2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새 사령탑을 찾지 못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월 황선홍 당시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에 이어 두 번째 임시 사령탑으로 김도훈 전 울산 HD 감독을 선임해 이번 싱가포르 원정에 나섰다. 김도훈 임시감독은 2021에서 2022년 싱가포르 프로축구 강호인 라이언시티를 지도한 경험이 있어 싱가포르 축구를 잘 알고 있다. 이재성, 마인츠,
함께 공격 2선에 포진한 손흥민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은 나란히 멀티골을 터뜨리며 대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취재진에게 정식 감독님이 오지 못해서 임시 감독님도 팬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선수들이 감수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팀에게 맞는 감독님을 선임해야 한다. 김도훈 임시 감독님이 팀을 잘 맞춰주셔서 좋은 분위기 축구를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3. 손흥민 나이 있으니 이제 팔자. 대체자도 구해야. 현지 팬들 선향한 충격평가 내놓아. 손흥민을 노장으로 평가하면서 출전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영국 공영방송 BBC 는 7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 호스퍼의 여름 이적 시장 우선순위를 팬들에게 물었다. 일부 팬들의 의견을 전했는데 모두 공격수 영입을 원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17골 10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이 있었지만 히샬리송, 마노르 솔로몬, 티모 베르너 등이 부상에 시달리면서 공격수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데안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스는 기복이 심했고 브리안 힐은 기량 미달이었다. 손흥민의 부담이 컸다. 체력 부담까지 겹치면서 손흥민이 지친 모습이 역력할 때가 있었다. 공격력 자체를 강화하고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까지 병행하는 만큼 옵션을 늘리기 위해 공격수 영입은 필수라는 의견이다. 닉네임 야고보는 히샬리송을 매각하고 좋은 스트라이커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톰은 토트넘은 결정력이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 베르너 혼자는 안 된다고 했다. 존은 실력이 아쉬운 히샬리송, 제드 스펜스, 에메르송 로얄, 조 로든, 올리버 스킵 등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의 나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1992년생인 손흥민은 30살을 훌쩍 넘었다. 물론 지난 시즌 17골 10도움을 올리면서 전성기 기량을 보여줬지만 나이에 따른 체력 문제는 어쩔 수 없었다. 오스틴은 내 말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손흥민은 지금처럼 가치가 있을 때 내보내는 게 맞다. 더 어린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 시즌 말미에 너무 지쳐 보였다고 했다. 해리는 손흥민의 뒤를 이을 새로운 윙어를 데려올 필요가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베리치 에제가 적합하다고 했다. 역시 손흥민이 나이가 들었다는 걸 강조해 대체자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일부 팬들 의견이긴 하나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 대신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할 생각인 것도 손흥민의 나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영국 TBR 풋볼은 4일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건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놓아주는 것도 이해가 된다. 손흥민은 곧 32살이 되고 이제 선수 생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여전히 환상적인 선수이나 최고 수준에서 뛸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을 좋은 가격에 팔고 더 어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사업적으로 토트넘에 좋은 일이다. 올여름에 손흥민을 보내는 건 토트넘에 좋은 일은 아니나 단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 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은 토트넘에 필요하나 올여름 이적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페네르바체, 파리 생제르맹과 연결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이티하드가 또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영국 팀토크는 알이티하드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지 못한다면 거액 제한을 건넬 것이다 고 했다. 갑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진 손흥민에 대해 관심이 크다. 4. 손흥민 이적설에 긴급 대응한 레비 회장, 본인 등판. 레전드 대접은 안 해주지만 보낼 생각도 없다. 손흥민의 튀르키예행 이적설이 불거지자 다니엘 레비 토트넘 호스퍼 회장이 튀르키예 측 언론을 통해 직접 부인했다. 튀르키예 매체 스포츠 디지탈레는 레비 회장의 입장을 독점 입수했다며 손흥민의 페네르바체 이적설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근 불거진 손흥민의 페네르바체 이적설에 대한 대응이다. 페네르바체는 주제 무리뉴 감독을 선임했다. 무리뉴 감독은 첼시, 인테르 밀란, 레알 마드리드, AS 로마 등 유럽의 여러 강팀을 맡은 명장이다. 그 가운데 토트넘도 있다. 특히 토트넘은 무리뉴에게 드물게 무관 신세를 안긴 팀으로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겼다.
무리뉴 감독은 지도자 초반 맡았던 두 팀을 제외하면 2022년 포르투 부임 이래 모든 팀에서 트로피를 따냈다. 심지어 징크스에 가까운 무관에 시달리던 AS 로마도 부임 첫해 2021에 2022 유럽축구연맹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선사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컵대회 결승을 앞둔 2021년 4월 경질되며 우승 기회 자체를 잡지 못했다. 지금도 무리뉴 감독이 기회만 있으면 토트넘의 경질 타이밍을 비판할 정도로 한이 사무쳤다. 튀르키의 강호 페네르바체는 갈라타사라이와 더불어 양강이라는 의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그 우승과 거리가 멀었다. 2013에서 2014 시즌 이후 10년 넘게 왕좌를 되찾지 못했다. 지난 2021에서 2022 시즌 김민재를 영입해 잘 활용했으나 그때도 결과는 준우승이었고, 지난 2023에서 2024 시즌도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인 시기가 있었으나 결국 미끄러졌다. 우승 청부사 무리뉴를 선임한 이상 그와 인연이 있는 스타들을 영입해 좋은 선수단을 쥐어줘야 한다. 그리고 기존 팀에서 불만이 있어 보이는 스타가 이스탄불행 이적설에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이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서 거취에 대한 소문이 불거지고 있던 선수다. 손흥민의 계약은 1년 남았고, 그동안 공헌한 바와 32세 나이에도 여전한 기량을 고려할 때 재계약 제의가 기대됐던 선수다. 그런데 토트넘 측은 기존 계약 조건에 있던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토트넘과 남은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늘지만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 어느 선수에게도 레전드 대우를 하지 않고 냉정하게 굴었던 레비 회장의 전례와도 일치한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처사에 실망했다면, 또한 토트넘에서 애매하게 2년 더 뛴 다음에는 34세가 되어 강팀으로 가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여름 이적도 가능한 일이 됐다. 튀르키예 매체들은 이 점에 착안해 무리뉴 감독이 영입할 만한 선수로 꼽았다. 토트넘이 이적설을 부인했지만 신빙성을 떠나 손흥민의 계약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다. 레비 회장은 부인에서 그치지 않고 리빌딩 시기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주장에게 더 성의 있는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